이게 2018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오답률 7위를 기록했던 39번 문장 삽입 유형. 바로 설명한다. 자, 1번 문장 읽어보자. 시작. An incident in Japan in the 1950s alerted the world to the potential problems of organic mercury in fish. 인시던트 하면 밑줄 쳐봐.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인시던트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우연히 벌어진 사건은 액시던트라고 하는 반면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가 의미 있는 어떤 좀 무게 있는 그런 사건은 인시던트라고 표현한다. 단어부터 쭉 불러줄게. 그 다음 alert는 뭐야? 써봐. 뭔가를 경고하다 혹은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뜻이야. 경고하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alert. 얘랑 동의어가 니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고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그게 바로 알람이죠. 알람. 그래서 영어로는 alarm 이렇게 다 발음하죠. alarm. 그냥 problem이야 아니면 potential problems였어? 그리고 이건 뭐야?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 있는 어떤 문제점이야?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해됐지? 그래서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그런 뜻이구나. 그 mercury 하면 수은이라는 뜻이야. 수은. 그 다음 organic은 뭐 니네 다 알고 있을 텐데 유기적인. 그러면 organic mercury 그러면 유기 수은이라는 뜻인데 참고로 화학 시간에 배워본 적 있을 텐데 탄소와 수은 사이에 결합을 가진 유기화합물 괄호 열거든요.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독성이 강한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정리하면 돼. 자, 따라해요. 유기수은. organic mercury. 그런데 니네가 이제 난 항상 이걸 강조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이 단어가 이게 주석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지. 버리던가 취하던가. 취하는 걸 어떻게 취해야 돼? 선생님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취합니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대충 톱밥으로 찍어내야지 그 단어. 그러니까 이런 걸 단어 유추라고 그래. 따라해봐. 단어 유추. 그런데 얘기를 생각해봐. 만약에 아무리 앞뒤를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개똥이라고 하는 애. 뭐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 왜 개똥이라고 하냐면 네가 자꾸 그 모르는 한두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전체 맥락을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한두 단어 모른다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쨌거나 전체 맥락으로 전체 어떤 지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때 mercury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뭐 탄소와 수은 사이에 뭐 유기적 화합물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딱 빼고 그냥 어떻게 정리하면 그냥 깔끔하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오염 물질이다.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의미야. 그 정도만. 해석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없죠. 시작. 195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죠. alerted 했어요. 잠깐만 주어가 뭐야? 재팬이야 아니면은 인시던트야? 인시던트죠. 그래서 그 사건이 경고했어요.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누구에게 경고했어요? 누구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다.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키다. 뭐에 대해서? To the potential problems. 뭐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누구에게? The world에게. 그 다음 이 문제는 문제인데 그래 맞아. 어떤 문제야? Organic mercury in fish란 뭐야? 그 물고기 이는 뭐야? 전치사 이는 어디 안에서라 의미니까 그 물고기 몸속에 어류 몸 안에 포함된 어떤 독성 물질이지. 유기수은 organic mercury 이 포함되어 있던 거에 대해서 경고했다. 자 이제 정리해봐. 지금 방금 전에 그 선생님이 해석했던 방식을 직역이라 할게. 단어 뜻 순수 그대로만 해석한 거지. 직역. 근데 나는 직역은 아무 의미 없다고 했잖아. 의역을 해야 돼 수능은.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자가 이 한 문장을 얘기한 이유가 뭐야? 오늘 머릿속으로 잠깐 정리해봐.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이 말을 왜 한 거냐고. 선생님이 읽는 방식을 내가 가르쳐줄게요. 보여줄게요. 한번 잘 따라보세요. 나는 이렇게 읽어. 봐봐. 인시던트 중대한 문제네. 또 하나. 재팬 일본에서. 그리고 또 1950년대
야, 지금이 몇 년도냐? 2023년도. 2020년대 우리한테 1950년대. 정말 옛날 옛적 얘기를 하고 있어. 생각해야지.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 사실. 일본에서 1950년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라는 그냥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야, 수능 지문에 단순 사실이 어디 있어? 그거는 내가, 야, 나도 초짜 때는 내가 지금 한 20년 강의했는데 초짜 때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야, 그랬었대? 야, 대충 넘어가자?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지금 선생님 초짜가 아니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야지. 1950년대라는 얘기를 굳이 그 연도수를 밝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의도가. 네가 글을 쓸 때도 뭔가 의도가 있잖아, 항상. 나는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한참 전에 벌어졌던 그것도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굳이 연도랑 이런 걸 다 밝힌 이유가 뭐야? 혹시? 나도 첫 번째 문장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혹시나 그 오래전에 벌어졌던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도 뭔가 이게 뭐야? 영향이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거 딱 봤더니 그냥 프로블럼이 아니라 potential problems.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potential problem. 잠재적 문제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게 뭐 불과 몇 년 안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 안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alert. 그냥 동사가 그냥 이런 걸 제안하다. 뭐 이런 사실을 그냥 단순히 알리다야 아니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읽어. 내가 읽는 방식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읽는 방식은 뭐 잘 생각해봐. 특징이 있죠. 뭐야? 한 단어 한 단어를 예사롭게 안 읽죠. 특이해진다 이게. 이게 수능 영어 독해 1등급의 절대 비법이다. 니네도 첫 번째 문장 읽고 나도 첫 번째 문장만 읽었어. 어떤 차이점도 없어. 다만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인풋이 있었는데 아웃풋은 완전 다른 거야. 있잖아. 선생님의 아웃풋은 이런 거야. 나는 이 첫 번째 문장을 너희랑 똑같은 인풋을 받았는데 따라해봐. 일본에서 그 오래전 1950년대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 2020년도인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잠재적인 문제라는 게 뭐야?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정확히 뭐야? 그 문제점, 그 사건이 정확히 뭐야? 물고기 안에? 어류 안에? 그럼 독성 물질이 포함돼. 최소한 여기까지 이거죠. 결국 독해의 비법이 지금 나온 거야. 독해를 잘하려면 뭐야? 그냥 A는 B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읽어보자. 시작. Factories were discharging mercury into the waters of Minamata Bay, which also harbored the commercial fishing industry. 그 discharge 가면 charge 하는 거야, discharge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배출하다, 방출하다. 조금 이게 약간 신기한 단어가 있는데 water야, waters야. 이거는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바다 해역, 수역 이런 뜻이야. 그다음 미나마타 베이 하면은 미나마타 만이야. 베이 하면은 만이라는 뜻이야, 만. 그래서 너네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분명히 미나마타 병 분명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게 실제로 어떤 사건이었냐면 일본의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폐수라든가 수분 같은 걸 바다로 흘려보냈다. 근데 그냥 흘려보낸 걸로 끝났겠어요? 바다의 특징은 뭐야? 이게 이리저리 다 이동하고 일본의 해역에 있는 어떤 그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태평양, 뭐 대서양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굉장히 소름 돋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본의 공장에서 수은이나 어떤 해로운 물질을 바다로 흘려보냈다. 그럼 일단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겠죠. 그러면 수은에 독성 물질에 중독됐겠죠. 근데 이제 수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요. 수은 중독. 그 영어로 해봐. 뭐야? mercury poison이지 뭐. 조금씩 누적되는 거야. 축적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병을 일으키는 거야. 그 심각한 병명이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요. 뭐냐면 수은에 중독된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또 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이 힌트를 주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 글을 다 읽어봐. 그럼 어느 정도 배경식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뭐 기왕 얘기한 김에 할게요. 원래는 이런 배경식 없이
순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글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독해 수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해주고 지금 이런 설명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일본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어떤 회나 스시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 아닐까. 그래서 너네는 몰랐겠지만은 실제로 스시라고도 하고 사시미라고 이게 다 일본 말이에요. 이게 다 일본어의 잔재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건데 일제 그 강점기 시대부터. 그래서 사시미는 생선회고 스시는 그걸 이제 밥 섞어가지고 초밥으로 만든 거죠.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위에요 거의. 그래서 걔네는 그 생선회하고 환장하는 거지. 연어 뭐 이런 거, 참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미나마타 병이 순식간에 퍼진 거지. 이제 수은 중독에 걸려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혀가 마비되고 막 손발이 뒤틀어지고 뭐 이런 아주 끔찍한 질병이었어. 하버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원래는 부둣가야. 부둣가. 배를 정착시키는 곳 항구인데, 그리고 그 뒤에 a commercial fishing industry까지 함께 싸잡아서 하버라는 동사를 이해해야 돼. 자, commercial 하면 뭐야? 상업적. fishing industry 하면 뭐야? 어업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상업적 어업을 하게, 어업이 뭐야? 물고기를 잡아다 파는 거잖아. 상업적으로. 이해했지? 그것이 성행하던, 그런 행위, 상업적 행위가 이루어지던 항구였다. 그래서 상업적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를 영어로 Harvard Commercial Fishing Industry.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해봐. 시작. 공장들이 마구마구 방출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Were discharging. 해석해봐. 뭐를? 수은을 어디에다가? 미나마타 만의 그 수역에다가, 바다 해역에다가 막 방출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which, 동그라미 쳐봐. 니네 이런 그 관계대명사를 하는 데서 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이 단어를 관계대명사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 그냥 대충 어물쩡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몇 번 강조했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뭐야?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지. 를 정확히 찾아서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을 해라. 그럼 위치 가리키는 게 뭐야? 미나마타 베이야. 미나마타 베이는 만에 워터지 정확히 얘기하면 수역은 어떤 곳이야? 그렇지. 상업적 어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곳이다. 이루어지는 곳.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그 질소 비료 공장이라고 있잖아. 일본에. 거기서 막 수은을 바닷가로 내보내. 그럼 거기 이제 물고기가 그걸 막 처먹어. 그리고 어떻게 돼? 거기서 그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야? 아니까 중독된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야? 그걸 잡아다가 판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 3번 문제 읽어봐. 시작. Mercury was being bioaccumulated in the fish tissue and severe mercury poisoning occurred in many people who consumed the fish.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오는 거네. 수은은 어떤 수은이 어떻게 된 거? Was being bioaccumulated. 따라해봐. accumulate. 축적하다. 뭔가를 쌓다. 누적하다. Be-accumulated 한 뭐야? 축적되어지고 쌓아지는 거지. 누적되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bioaccumulated 한 뭐야? 아까 이게 어느 몸에 수은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했어? fish. 그러니까 바이오 하면 그런 뜻이야. 생체의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쓰게 돼? 생체에 수은이 쌓이기 시작하고 축적되기 시작한 거지. 수은 중독이 되는 거지. 근데 was being bioaccumulated. 거기다 위에다 써봐. being pp라고 되는 거야. being pp. was가 비동사니까. 그럼 being pp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야? 야, b 플러스 pp가 뭐야? 수동이지. 써봐. 첫 번째 수동의 의미와 플러스. 두 번째 b 플러스 ing가 남지. 그럼 뭐야? 진행의 의미까지 포함한 게. 즉 이런 걸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라고 그래. 수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어디에? The fish tissue가 뭐야? 그 물고기의 몸 조직 속에 수은이 축적되고 있으며 and severe mercury poisoning occurred. 뭐야? 아주 심각한 수은 중독이 일어나고 발생한 거지. In many people.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Who consumed the fish. 뭐야? 물고기를 소비하고, 여기서 컨sume하면 따라해봐. 소비하다. 그럼 여기서는 의역이 필요하지. 물고기를 먹은 거지. 회를 많이 먹은 사람, 물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한테 수은이 중독되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4번 문장 읽어보자. 시작. The disabling neurological symptoms were subsequently called Minamata disease. 해서 disable란 뭐야? 장애지. 장애를 일으키는. 해서
일으키는 neurological symptoms가 또 뭔지 모르겠어. 따라가 symptom. 증상이라는 뜻이 따라가 symptom. 따라가 neurological. 신경학적인. 네, 아까 혀가 마비되고 손발이 뒤틀리는 거 봐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신경학적인 증상, neurological symptoms. 신경학적인 증상이 were subsequently 하면 써봐. 나중에, 후에, subsequently. 나중에 후에 called 미나마타 disease. 뭐라고 불려지는? 미나마타 병으로 불렸다. 1번에서 4번 문장을 양쪽을 색깔 볼펜으로 괄호로 묶어봐. 그걸 A 문단에 하자. 편의상.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유형이 뭐야? 문장 삽입 유형. 즉 순서 문제지. 그래 순서로 생각해야지. 그러려면 A 문단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A 문단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어? 미나마타 병에 대한 소개와 미나마타 병이 어떤 퍼지게 된 결정적 어떤 원인과 과정이지.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입니까? 즉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야? 미나마타 병이. 중요한 얘기. 첫 부분에 글의 첫 부분 1, 2, 3, 4번 문장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 미나마타 병에 대한 소개와 그거에 대한 피해 과정이 나온 거야. 근데 이 1, 2, 3, 4번 문장에는 주어진 문장은 없었지? 나 아까 설명했어. 주어진 문장은 그 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 글의 엑기스이자 핵심이 아직 등장 안 한 거야? 알겠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소개를 한 거고 일반적인 사례와 피해 사례를 얘기한 거야? 자, 5번 문장 읽어보자. Control over direct discharge of mercury from industrial operations is clearly needed for prevention. 해석해봐. 시작. Direct discharge야, indirect discharge야.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이야, 직접적이야. 직접적인 방출에 대해서 컨트롤한 뭐야? 대한 통제가, 제어가 뭐해? 수은해. 어디로부터? From industrial operations 한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공장에서 막 디스차징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어떤 공장 활동, 어떤 산업 활동으로부터 operation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 산업 행위, 산업 활동, 맞아? 로부터 나오는 mercury의 수은의 direct discharge, 직접적인 방출을 control over,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 할 때 뒤에 전치사 뭘 쓴다? 따라가 control over. 문제가 주어져. control이. 그리고 뒤에 동사가 is clearly needed for prevention 은 뭐야? 예방을 위해서 확실하게 clearly needed 쓰니까 뭐야? 확실하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지. 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5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 잠깐만. 지금 주어진 문장이 몇 번 문장이야? 그러면 지금 5번, 6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1, 2, 3, 4번 문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장들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완벽하게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 자, 말을 한번 이어봐봐. 시작. 수은에 대한 방출을 통제하는 건데 이 직접적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그랬는데 말을 기왕이면 통제에 붙일까요? 방출에 붙일까요? 지금 뭐가 심각한 문제라 해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방출. 그렇죠. 그래서 수은을 직접적 방출이 뭔데? 공장에서 바로 흘려보내는 거. 어떤 여과 장치도 없이. 이제 이해했지? 네. 그 말을 논리적으로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완벽하게 이 문장을 우리가 독해하고 해석했다는 거니까. 다시 시작. 수은을 직접적으로 방출하는 거에 대한 통제지. 6번 문장 읽어보자. 시작. However, it is now recognized that traces of mercury can appear in lakes far removed from any such industrial discharge. However, 박스 표시해봐. 색깔 볼펜으로. 역접 연결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지. 첫 번째, 어떤 의미? 지금부터 글이 전환을 이루겠구나. 글이 역적 관계, 서로 반대의 관계가 등장하겠구나. 두 번째, however, 역적 관계 앞에가 중요한 거야? 뒤에가 중요한 거야? 뒤에가 중요한 거야, 항상. 잠깐만. 정리하기 전에 여기 봐봐. 선생님 말 따라해봐. 역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맥을 잡는 데 있어서, 유기적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네.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앞문장을 읽어봤잖아. 따라해봐.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뒤의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연결사라는 힌트를 가지고 뒤의 내용을 유추해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독해 실력이야. 밑에 보지 말고. 야, 앞문장이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however. 그럼 뒷문장은 안 봐도 비디오가 돼야 돼. 어느 정도.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할 6번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유추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이 중간에 어떤 연결사가 있어서 however가 있었잖아. 정신 차리고. 에? 그리고 이게 6번이랑 5번이랑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해봐. 5번은 다시 한번 정리해봐. 시작. 수문에 대한 직접적 방출을 통제하는 거에 대한 얘기야. 앞에는 직접적 방출에 대해서 통제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 읽어보고 얘기하자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근데 일부러 답을 얘기 안 했어. 읽어보고 판단하자고. 자, 이제는 now recognized 한 뭐야? that 이하라는 게 인식되어지고 있지.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인식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게 이제 현재 시제로 바뀌었잖아. 이제 인식되어지고 있어. 어떤 사실이? The traces of mercury. 아주 미세한 양의 수은이 traces of mercury가 can appear. 나타날 수 있다. 어디에서? In lakes는 뭐야? 호수에서도. 참고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의 그 물은 어떤 물이었냐? 바닷물이었냐? 아니면 민물이나 호숫가 물이었냐? 바다였어. 근데 지금 갑자기 화제가 전환됐다. 호수로. 주어가 뭔데? traces of mercury잖아. 이게 많은 양의 어떤 수은이야? 아니면 아주 극소량의 수은이야? 극소량의 수은도 호수에서조차 발견될 수 있고, 난 그렇게 읽어. 해봐. 왜 조차야? 아니, 저기 있는 미나마테 베이 그 수역이랑 바다랑 여기 그 육지 안에 있는 호수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저기서 노출됐던 수은이, 방출돼도 수은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 다음, far removed from 뭐야?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나오네, 뭐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어디에서? Any such industrial discharge. 그런 어떤 산업적인 방출이겠지. 로부터 얘기해봐. 야, 그런 어떤 산업적인 방출이란 어떤 방출이야? 잠깐만 물어볼게. 직접적 방출이야? 간접적 방출이야? 직접적 방출. 왜? 어디에서 바로 바다로 흘러나오는 거야. 어디서? 공장에서. 여기서 search는 동그라미 쳐봐. 이것도 일종의 지시사지. 지시대명사지. 그러한. 애들은 이시나 데이 뭐 이런 것만 지시대명사인 줄 아는데 좀 센스, 내가 언어적 센스를 발휘하라고 했잖아. 이런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search는 뭐야? 그러한. 그럼 그러한은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러면 그러한 산업적 방출이란 어떤 방출이야? 정확히 얘기해봐. 5번 문장에서 뭐야? direct discharge지. 표시하라. 화살 표시해야지.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순서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필기 노트보다 direct discharge를 가리키고 있다. such industrial discharge 가리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필기였잖아. 이게 바로 글의 순서에 대한 근거니까. 그럼 이제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어떤 산업적인 방출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런 direct discharge, 그런 공장에서 바다로 바로 흘러가는 직접적인 방출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 호수? 좀 가까이 있는 거냐?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냐? 그 바다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호수나 어떤 민물 이런 데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아주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주 소량의 수은이 발견될 수 있는 거지. 잘 생각해봐. 이 문장은 왜 아까 방금 전 5번 문장 다음에 와야 될 문장이고, 두 번째, 왜 5번 문장과 6번 문장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사가 however였는지 이제 정리해야 돼. 5번 문장은 직접적인 방출, 6번 문장은 간접적 방출이지. 그렇지. 완벽하게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는 내용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 7번 문장은 지금 읽었던 문장들에 비해서 더더욱 소중하게, 더더욱 비중 있게 우리가 아주 꼼꼼히 읽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읽어야 돼요? 왜? 주어진 문장이에요. 자, 7번 문장 시작. It is postulated that such contamination may result from airborne transport from remote power plants or municipal incinerators.
자, 아까 내가 단어 뜻 설명해 줬는데 postulate 하면 주석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수능 문제에서. 그래서 가정하다. 그 다음에 airborne transporter. transporter는 뭐야? 전파되는 거지. 근데 뭐로부터 전파되는 걸 airborne transporter라 할까요? 공기로부터 전파되어지는 것을 airborne transporter라 합니다. 그럼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온 거야. 야, 이게 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도 아니고 수은 뭘 통해서 전파된다? 공기를 통해서. municipal incinerators 하면 municipal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뜻이고 incinerator는 주석이 있었어. 그래서 소각로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소각로가 뭐라는 거라고? 쓰레기 같은 걸 모아서 태워버리는 곳이지. 소각로. 태운다고 수은이 다 해결됩니까? 왜 해결 안 돼요? 에어본 트랜스포트라니까? 공기로 다 전파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잘 들어봐. 직접적 방출의 어떤 그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이야? 아니면 간접적 방출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야? 직접적 방출은 바로 바다로 바로 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물고기가 직접 전염이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 뭐야? 저 멀리 떨어진 호수에서도 아주 극소량의 수온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야? 이게 아무리 태워봤자, 쓰레기 같은 거 아무리 태워봤자 거기서 공기로 다 전파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미나마타 베이 주변의 물고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회를 먹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일본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 그걸 왜 뒤에 포텐셜이라고 그러냐면, 일본 바다 해역에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문제가, 어떤 사건이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얘기고 일본에만 한정된 문제점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한테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전 세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아니 예전에 그 일본의 쓰나미 맞아가지고 막 방사능 유출되고 했잖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문제가 일본이라는 나라에만 어떤 한정된 문제야? 아니잖아. 예전에 소련, 지금 구 러시아의 그 원전 체르노빌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 그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었잖아. Such contamination. 그러한 오염이라는 건 직접적 방출로 인한 오염이야? 간접적 방출로 인한 오염이야? 그렇겠지. 이게 지금 7번 문장, 6번 문장 다음에 온 거니까 그럼 얘기해봐. Such contamination도 저 박스 표시하고 그럼 such contamination이란 6번 문장에 any such industrial discharge이지. 화살 표시하라고. such contamination에 가리키는 말은 any such industrial discharge. 그런 어떤 산업적 방출. 즉 직접적 방출, 간접적 방출. 자, 이게 간접적 방출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번 문장과 6번 문장의 의미상의 어떤 상관관계라는 과 연관성도 다 이해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6번과 7번 문장을 다 이해해야만 다 완벽히 다 꿰뚫는 거지. that 이하라고 추정되어지고 가정되어집니다. 어떤 사실이? such contamination, 그러한 오염이, 그러한 어떤 산업적인 직접적 방출로부터 생긴 오염이 may result from 이하로부터 초래되어지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뭐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나와야 돼, 간접적 원인이 나와야 돼. 간접적 원인은 어떤 게 나왔어? airborne transport는 뭐야? 그 물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 전파지. 의 결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가정되어집니다. 뭐로부터? From remote power plants가 뭐야? 멀리 떨어진 power plant은 발전소라는 뜻이야. 나 municipal incinerators 하면 무슨 뜻이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소각로, 쓰레기 태우니까 거기 수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공기중으로. 그러니까 더 전파가 빠르겠죠. 이게 또 무서운 게, 또 우리나라에 만약에 어떤 공장에서, 어떤 소각로나 공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산업용 폐기물 같은 거 태웠는데, 거기서 수온이 발생한다. 근데 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나라 공장에서는 수온이 발생 안 할까? 해요. 다만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게 누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지금 저 공장에서 저 소각로에서 태우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수온이 발생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극소량의 수은들이 공중으로 떠다녀서 우리한테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더 심각한 거. 너네 아버님들 이렇게 보통 술 한잔 하실 때 회 좋아하시고 또 너네도 스시 좋아할 텐데 보통 생선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필수 어떤 영양 성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주 먹죠. 그리고 엄마가 뭐 고등어구이, 뭐 삼치구, 갈치 뭐 이런 거 해주시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처럼 무조건 생선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진짜?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많이 깨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냥 장담하는데 특히 생선회를 날것으로 많이 먹으면 수은이 네 몸 안에 조금씩 반드시 축적됩니다. 그래서 생선회 많이 먹는 거, 스시 많이 좋아하는 거, 좀 이 질문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한번 좀 읽은 김에 8번, 9번 쓱 읽고 끝낼게요. 자, 8번 먼저 읽어. 시작. Strictly controlled emission standards for such sources are needed to minimize this problem. 자, strictly controlled. 엄격하게 통제되죠, 이제. 아,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통제해야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번, 6번, 7번을 괄호로 묶어봐. 이건 하나의 문제 제기예요.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해요. 수능 지문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제시하잖아. 그러면 뒷부분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뭘 제시하기 마련?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기 마련.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네. 야, 5, 6, 7번 문제가 하나의 문제점이지. 문제 제기지. 그러면 마지막 8번, 9번 문제는 뭐야? 해결책이겠죠. 그거 써봐. 이게 글의 순서야. 그리고 이걸 느껴야 돼요. 와, 이게 평상시에 오션쌤이 맨날 얘기하던 대로 이게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출제하는 지문들은 글의 논리적인 전개 순서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지문만 출제되고 있구나. 글의 순서가 진짜 완벽한 거야. 엄격하게 통제된 emission standards가 뭐야? 배출, 방출 이런 뜻이야. 선생님 그러면 discharge랑 동의어 맞아요. 따라해봐. discharge, emission, discharge 방출하다는 뜻이야. 그럼 방출의 standards 한번 기준이지. 방출, 배출 기준이 for such sources 그런 오염원에 대한 여기서 오염원은 뭐야? 수은이지. 그런 수은에 대한 엄격하게 통제된 어떤 방출 기준, 배출 기준이 emission standards가 주어지 are needed 요구되어진다, 필요로 하다. 뭐 하기 위해서? To minimize this problem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maximize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솔루션이지. 9번 문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Fish advisories have been issued for many lakes in the United States. These recommended limits on the number of times per month particular species of fish should be consumed. Fish advisory 물고기에 대한 권고 아니죠. 뭐 어떤 권고? 앞으로 물고기를 드실 때는요. 그럼 뭐지? Have been issued 한 거야. 그런 물고기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되어진 거지. For many lakes in the United States 한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게 소름 돋고 좀 충격적인 게 첫 번째 문장에서 in 1950s Japan 기억나? 네. 1950년대 그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 해석해봐. 뭐야? 권고안이 발표됐지. 네. 뭐에 대한? 어디에서? 미국의 많은 호수들의 여기 중요한 건 바닷가야 호숫가야? 야, 미국 바닷가보다 그렇잖아. 뭐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 뭐 거기까지 전파될 정도 이건 거의 호수까지. 난 이해가 되는 게 1950년에서 지금 2020년도 하면은 대략 몇 년이 지난 거야?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일본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네 식탁에 올라오는 고등어는 안전할까? 스시는 안전할까? 지금 아까 내 말이 막 던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these recommended. 근데 이 권고안들은 these 가리키는 거 fish advisories를 가리키겠지. 이런 물고기에 대한 권고안들은 recommended가 뭐야? 권고하는 거지. 충고해 주는 거지. 뭘? limits and the number of times야. 뭐야? 야,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야 될 횟수에 대해서 권고해 주는 거지. 제한시키는 거지. 적당히 드세요. per month. 한 달. 야, 이것도 아주 특정해서 한 달에 물고기는 몇 번만 드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국제화 시대다. 어떤 자국의 문제가 자국의 문제로만 국한되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Particular species of fish은 뭐야? 특정한 물고기를 should be consumed한 뭐야? 먹고 소비하는 거에 대한 그런 횟수를 제한하는 거지. 오늘 수고 많았다.